소개, 그 다음에 앵커 플레이어가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컨텐츠들, 그리고 앵커 플레이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표적으로 수업을 준비하는 기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앵커 플레이어를 실제로 시연해서 어떻게 우리 학원에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각 이제 진행 순서별로 페르소나라는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페르소나는 이제 마케팅 용어로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서 이 사람이 회사에서 세일즈를 할 때 혹은 서비스나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필요할까, 필요한 부분을 가정하고 만드는 기법들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페르소나를 하나의 선생님, 원장님으로 만들어서 원장님이 영어 교육을 하실 때, 영어학원을 운영하실 때 어떤 부분이 필요하시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를 저희가 가정하면서 실제 원장님들께서 가려우신 부분들을 저희가 긁어드리는 형태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저희 회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청취닷컴이라는 회사는 영어교육 시장에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벌써 올해 20년째 영어교육 사업, 특히 에듀테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가운데 2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영어교육 프로그램들이 요즘은 굉장히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어요. 잘 아시는 프로그램들도 물론 있고요. 그런 가운데 저희는 최초라는 타이틀을 아직까지 잘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단에 봐주시면은 국내 학습 회원이 오늘 기준으로 약 20만 명 정도 됩니다. 이 부분도 현재 이제 국내에서는 최대 보유를 하고 있는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제 온라인 학습 중에서 아이들이 랩실이나 아니면 집에서 과제 형태 학습을 하는 앵커 잉글리시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서비스하는 스피킹 학습에 있는 음성 인식도 현재 하루에 약 20만 건씩 꾸준하게 아이들이 학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취닷컴 프로그램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들 중 하나가 바로 멀티미디어 컨텐츠가 생각이 듭니다. 멀티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월 컨텐츠를 업로드를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약 16,000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닷컴이라는 회사는 국내에서만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권 나라를 포함한 약 20여 개국의 현재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취닷컴은 영어 교육을 사실은 트렌드를 이끄는 일종의 에듀테크 기업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해외 영어 학습자들에게 클라우드 기반의 학습을 청취닷컴 서비스하고 있는 앵커 잉글리시, 그 다음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 오늘 소개해드릴 앵커 플레이어, 그리고 우아형 등 약 8개 프로그램을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들을 안내드린 이유는 그만큼 청취닷컴이라는 회사는 원장님들께서 믿고 맡길 만한 회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부분은 청취닷컴이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를 간단하게 안내드리는 표인데요. 청취닷컴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2004년에 회사가 시작이 되었고요. 2006년에 지금 사용하고 계실 수도 있는 에듀플레이어가 첫 런칭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로 정보통신부에서 수상도 한 이력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서비스에서 해외로 서비스하고 있는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도 런칭해서 서비스를 같이 하고 있는데 하이라이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국내 버전이 따로 있고요. 해외에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글로벌 버전도 또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전 2020년에는 앵커 잉글리시, 많은 학원들이 온라인 학습이나 랩실을 사용하고 있는 앵커 잉글리시가 첫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과거에 내가 사용하고 있는, 내가 참석한 오늘 세미나를 주최하는 청취닷컴이 어떤 회사인지를 보여드렸다면 지금 현재와 미래에는 글로벌 서비스가 20개국을 돌파했고요. 그리고 오늘 안내드릴 앵커 플레이어가 올해 3월 2일날 공식적으로 런칭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희가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 중 하나는 요즘 여러 가지 트렌드 중 하나가 바로 AI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챗GPT가 있겠죠. 이런 부분 역시 현재 저희가 청취만의 AI인 카이라는 것들을 내부 회사에 있는 연구팀, 그 다음에 기술개발팀에서 연구 개발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취닷컴이라는 회사가 서비스하는 것들이 회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비교적 올드한 좀 트레디셔널한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새로운 트렌드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고객들의 니즈를 먼저 파악해서 서비스를 하는 여러분들의 그리고 원장님들과 학원들의 파트너가 되고 싶고 파트너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앵커 플레이어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텐데요. 혹시 지금 화면에 어떤 그림이 보이실까요?
사람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달리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죠. 앵커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앵커 레그라는 거는 우리가 달리기 계주를 할 때 굉장히 빠르고 힘이 세고 체력이 센 사람을 계주의 맨 마지막에 위치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계주를 승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앵커 플레이어는 학원에서 그리고 원장님과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 가장 효과적인 여러분들 도움이 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그림일까요? 그레이드 A라고 쓰여있죠. 사실 그레이드 A는 우리나라로 굳이 순화를 하면은 100점으로 볼 수 있겠죠. 모든 아이들이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의 성적이 100점에 가깝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청취자컴이 서비스하고 있는 앵커 플레이어도 여러분들께 수업을 진행하실 때에 그리고 앵커 플레이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 때에 가장 좋은 결과와 목적을 향해 달려가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라이앵글 서클이라는 이미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청취자컴이 2004년에 생긴 이래로 저희가 교육적 슬로건은 바로 소리 영어입니다. 특히 소리 영어 중에서 들을 수 있어야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이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들어야지만 말을 할 수 있고요. 듣고 말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단어를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보여드릴 앵커 잉글리시도 듣는 학습, 말하는 학습, 그리고 단어 학습 이 세 가지가 유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앵커 플레이어도 이 부분들을 위한 학습과 이 부분들을 수업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이 앵커 플레이어는 앞서 보여드렸던 앵커 레그의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과 그 다음에 A 그레이드의 A를 형상화했고요. 마지막으로 소리 영어인 듣고 말하고 단어 학습까지 세 가지가 연계된 정삼각형 모양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이 바로 앵커 플레이어 로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앵커 플레이어를 시연하기 전에 어떤 장점이 있기에 앵커 플레이어 세미나를 청취자컴이 진행을 할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화면을 봐주시면은 물론 지금 화면에 있는 모든 자료들은 제가 요약 정리한 것들을 대봉투 안에 있는 별도의 자료로 첨부해 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경우에는 적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PPT를 보시면서 자료를 같이 열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앵커 플레이어는 크게 4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컨텐츠 검색 엔진입니다. 컨텐츠 검색 엔진의 중요성은 사실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가장 많이 접근하는 OTT 서비스가 대표적인 예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OTT 서비스라 하면 오버 더 탑으로서 사실 원하는 컨텐츠를 사용자가 검색을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사용했던 컨텐츠들, 사용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알고리즘을 통해서 별도로 추천해 주는 것을 사실 요즘 얘기하는 컨텐츠 검색 엔진이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하고 있는 저희가 런칭한 앵커 플레이어도 컨텐츠를 보다 쉽게 검색하기 위한 별도의 검색 엔진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학원이 청취자컴 프로그램 앵커 잉글리시, 앵커 플레이어 좋다는데 어떤 컨텐츠가 좋은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색 엔진을 유기적으로 만들어서 학원이 쓸만한 컨텐츠들, 학원이 쓰면 좋을 컨텐츠들을 찾기 쉽게 만들어 놨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공유 기능입니다. 사실 학원을 운영하다 보면 교습소라든지 공부방처럼 1인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전통적인 학원의 모습으로서 원장님이 계시고 원장님과 강사분들이 계시다면 어떤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하고 만들 경우에는 선생님이 커리큘럼을 워드로 작성해서 다른 동료 선생님과 공유를 한다거나 할 수 있지만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공유 기능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서비스했던 에듀 플레이어도 공유하는 기능이 제공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런칭한 앵커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즉 A 선생님이 수업을 준비해서 만들 것을 B 선생님과 C 선생님 같은 학원인 선생님들께 공유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즉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준비하는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단 우리 학원의 정보와 자산을 위해서 만든 수업은 우리 학원 안에서만 공유가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교실 영어 수업의 최적화입니다. 약 10년 전에는 많은 학원들이 코칭형 수업에 많이 관심을 가지셨었어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에게 5분이라도 아니면 10분이라도 1대1 교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는데, 사실 이 부분이 학원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좀 고민거리가 되곤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짐에 따라 코칭 수업은 하기 어려워지고, 그렇다고 코칭 수업을 하다가 그룹 수업을 하기에는 뭔가 좀 내가 많이 안 해봤던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이미 그룹 수업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또 아이들이 어떤 콘텐츠, 어떤 수업을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서비스하는 앵커 플레이를 통해서 수업을 보다 학원이 만든 틀 안에서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하는 이 플레이어 안에는 단순히 미디어를 플레이하는 곰 플레이어나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에서 영상을 재생하고 아니면 교재를 PDF로 긁어와서 화면에 보여주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어학 기능이 제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학 기능을 통해서 수업에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자, 네 번째로는 온라인 학습 연계 기능입니다. 오늘 참석해주신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앵커 잉글리시를 감행하신 분들인데요. 앵커 잉글리시와 앵커 플레이어는 같은 컨텐츠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앵커 플레이어로 수업을 하시고 수업했던 내용을 그대로 앵커 잉글리시의 과제 형태로 아이들에게 낼 수 있어요. 즉, 아이들은 선생님과 수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랩실이나 아이들이 과제로 집에서 앵커 잉글리시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따 보여드릴 앵커 플레이어의 워크시트 만드는 기능을 통해서 두 번째 수업 시간 때는 첫 번째 배웠던 수업 내용에 대한 단어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딕테이션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가지 메인 가치와 기능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오늘 전체적인 이 세미나의 흐름은 페르소나라는 하나의 가상의 선생님, 원장님을 만들어서 이제 원장님들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접목해서 내가 가진 고민을 이 소나 선생님이 가지고 있네 라고 이해해 주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페르소나에서 페를 뺀 소나 선생님을 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소나 선생님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소나 선생님은 네 가지 고민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영어 수업을 하고 있는데 좀 영어를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을 준비하는 것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시간을 좀 적게 걸리게 하고 보다 쉽게 수업을 준비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영어 학원에서 진도를 나가거나 아이들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교재 학습이 제일 좋긴 합니다. 교재 수업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네 번째로는 외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컴퓨터를 잘 못 다루는데 이게 좀 많이 어렵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재밌는 영어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16,523개의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통해서 학원에서 보다 재밌는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단한 과정을 통해 수업을 준비할 수 있고요. 준비한 수업을 우리 학원에서 계속 쓸 수 있고 추가적으로 만든 수업을 우리 학원 선생님들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청취닷컴 하면 멀티미디어 콘텐츠가 제일 유명하긴 하지만 저희가 굉장히 많은 출판사들과 콘텐츠 제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률 빌딩구로라든지 퓨처, 에이리스트, 언어선생과 같이 보통 학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교재들이 다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지금 저희 옆에 계신 담당 지사님들께서 관리와 함께 교육을 잘 해주고 계시지만 저희가 만든 별도의 PDF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은 사실 텍스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스크린샷과 함께 이 화면에는 이러한 기능, 이 화면에는 이러한 기능을 찾을 수 있다 라는 형태로 만들었기 때문에 슬라이드 수를 약 82장으로 만들었어요. 82장의 텍스트 베이스가 아니라 대부분 이미지 베이스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보다 자세한 매뉴얼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5월 안에 기존의 앵커 잉글리시 안에 붙어있던 청취 아카데미 영상을 리뉴얼할 계획입니다. 리뉴얼을 통해서 학원들이 원하는 기능을 부분적으로 편집을 해서 내가 원하는 기능은 딱 한 가지인데 다 볼 필요 없이 3분짜리, 5분짜리만 딱 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추가적으로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시연을 진행할 텐데요.
먼저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 화면에 많이 보시는 화면이시죠? 이 화면은 이제 elsd.co.kr로 접속하시면 볼 수 있는 앵커 잉글리시 공식 LMS 페이지입니다. 현재 앵커 플레이어는 앵커 잉글리시로 로그인하시면 아래에 청록색 아이콘을 클릭하면 로그인하신 계정으로 앵커 플레이어가 바로 연결됩니다. 클릭을 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요. 지금 가장 크게 세 가지 메뉴를 볼 수 있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는 컨텐츠, 두 번째로는 수업 준비, 세 번째로는 고객 지원이라는 메뉴가 있고요. 사용법에 대한 부분은 고객 지원 하단에 있는 앵커 플레이 매뉴얼을 클릭하시면 매뉴얼이 PC에 저장돼서 PDF 형태로 학원에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페이지가 컨텐츠 둘러보기 페이지예요. 이 안에서는 저희가 롤링 배너를 통해 청취닷컴이 갖고 있는 새로운 뉴스들, 대표적으로 저희가 서비스하는 제휴 출판사들의 신간 교재들의 소식들을 이 안에서 열람하실 수가 있고요. 아래로 좀만 내려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보시면 새로운 멀티미디어 컨텐츠라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유튜브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유튜브 사용하실 때 우리가 영상을 클릭하지 않고 영상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영상이 일부 미리 보기 형태로 재생되는 걸 아실 텐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영상을 가져다 대면 클릭하지 않아도 원하는 영상들이 미리 보기 형태로 영상을 재생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좀만 더 내려보면 지금 꽃향기 가득한 봄의 추천 컨텐츠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지금 딱 봄 시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리딩 교재로 진도를 나간다고 했을 때 이 리딩 교재 안에 보통 1번이나 2번 유닛에는 녹색 관련된 것들, 즉 자연 관련된 것들, 봄 관련된 유닛들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원이 이런 부분들을 매칭해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시즌에는 봄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일부 추천해서 업로드를 진행했습니다. 좀만 더 내려보면 컨텐츠 관련해서 저희 검색 엔진의 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키워드를 클릭을 하면 이 키워드에 관련된 컨텐츠를 모두 다 리스트업해 드릴 거예요. 예를 들어 음식이라고 클릭을 하면 음식에 관련된 여러 가지 스피치 컨텐츠들, 애니메이션 컨텐츠들, 그리고 퀴즈송까지 다양한 컨텐츠들을 학원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더 내려보면은 저희가 제휴한 출판사들의 교재 리스트들도 크게 미리 보기 형태로 이 안에서 다 볼 수 있고요.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도 클릭을 하면 이 레벨에 맞는 교재들을 바로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멀티미디어 컨텐츠만 있는 부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컨텐츠를 검색할 수 있는 검색창, 그리고 특정 컨텐츠의 키워드를 추천하게끔 랜덤으로 배열될 거고요. 카테고리도 클릭해서 볼 수 있습니다. 레벨에 대해서 많이 궁금하실 텐데, 이따 설명드릴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 교재가 만들어진 타겟 레벨이 다 정해져 있어요. 반면에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컨텐츠가 영어 교육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화면에 있는 뉴스 컨텐츠는 어쨌든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는 약간 다른 결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애니메이션 컨텐츠도 엔터테인먼트 목적이 1순위이기 때문에 영어 교육과 완벽히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레벨이 완벽하게 정확하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어쨌든 컨텐츠를 선택하기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제안해 드리는데, 레벨을 클릭을 했을 때 G3만 클릭하시면 G3에 해당하는 모든 컨텐츠를 볼 수 있고요. 이 다음에 다른 레벨을 선택을 하시면 G3와 G6만 보는 게 아니라 3레벨과 6레벨 사이에 있는 모든 컨텐츠를 다 보여드릴 겁니다. 자, 컨텐츠를 선별하는 과정을 보여드렸다면 컨텐츠를 클릭을 하면 마찬가지로 미리 보기가 가능하고요. 자, 기존에 혹시 에듀플레이를 써본 적이 있으실까요? 써본 적 있으세요? 에듀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를 PC에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서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아도 다운로드 받은 컨텐츠로 이곳에서 저곳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때에는 인터넷을 꼭 우리가 랜선을 연결해서 사용했어야 됐는데 지금은 언제 어디서나 와이파이가 있고요. 와이파이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에 인터넷을 끌어와서 인터넷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식 자체를 PC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의 데이터베이스의 컨텐츠를 저장하고 기록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컴퓨터로 작업을 하든 집에 있는 컴퓨터로 작업을 하든 아니면 학원에 있는 컴퓨터로 수업을 진행하든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저장들이 PC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저장을 이 PC에서 하고 학원에서 수업을 하더라도 PC에서 작업한 것을 그대로 학원에서 갖고 와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자, 추가적으로 저희가 상세한 정보를 이제는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먼저 봐주시면은 장르부터 컨텐츠 이름, 어디서 만들었는지, 언제 올라왔는지, 연령 등급은 어떻게 되는지를 볼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은 간단하게 서머리된 주제도 볼 수 있습니다. 자, 특이한 점들 중 하나는 저희가 이제는 워드 카운팅을 제공해요. 보통 워드 카운트를 하는 부분들이 아이들의 레벨과 많이 관련 있는 영역들 중 하나인데요. 물론 레벨을 구상하는 것이 단순히 단어가 많다고 해서 레벨이 높거나 단순히 단어가 낮다고 해서 레벨이 낮은 것은 아니지만 단어 개수와 러닝타임을 통해서 아이들의 레벨을 일부 맞출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영상을 재생하면서 스크립트를 다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컨텐츠면 우리 아이들에게 쓸 수 있는 컨텐츠다 라고 결정하는 과정이 바로 이 페이지 안에서 모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원하는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과정 대신에 내 컨텐츠 담기라고 클릭하시면 별도의 다운로드 없이 내 컨텐츠에 담았습니다 라는 문구가 나오게 될 거고요. 컨텐츠에서 내 컨텐츠로 넘어가시면은 제가 방금 담은 컨텐츠를 학원에서 확인이 가능하실 거예요. 지금은 저장 베이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능은 쉽게 생각하시면 이제 음원 사이트 앱 많이 사용하시죠. 멜론이라든지 유튜브 뮤직이라든지 애플 뮤직이라든지 거기서도 우리가 mp3 음원을 별도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 스트리밍으로 음원을 들을 수 있고 이걸 내 재생 목록에 가져오는 행위는 이걸 나만 듣는 것이 아니고 재생 목록에서 음원을 삭제한다 하더라도 그 음악을 영영 못 듣는 건 아니죠. 마찬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내 컨텐츠로 담는 행위는 일종의 재생 목록으로 가져온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휴교재 컨텐츠로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여러 출판사들의 교재를 멀티미디어처럼 컨텐츠 상세 보기를 통해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검색 기능의 차이점들 중 하나는 이제는 출판사를 검색할 수 있어요. 출판사를 검색하면 예를 들어 능률을 클릭하면 능률에 있는 교재들을 화면에서 다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은 혹은 이제 원장님이나 강사 선생님께서 선호하는 출판사가 있다면 출판사를 먼저 필터링을 하고 교재를 미리 보기나 상세 보기 통해서 미리 교재를 연구해 볼 수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설명드렸던 내 컨텐츠에는 멀티미디어와 제휴교재 모두 다 나타나게 될 거고요. 지금 학원에서 제휴교재 외적으로 사용하는 교재들이 있으실 거예요. 대표적으로 ORT부터 아니면 중학교 2학년 이상의 교과서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은 저희가 제휴교재 밑에 학원교재 컨텐츠라고 해서 추후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앵커 잉글리시 안에서 과제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교재 컨텐츠들도 앵커 플리에 가져와서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컨텐츠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먼저 멀티미디어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가 제공되고요. 검색 엔진을 통해서 컨텐츠 이름을 검색하는 것을 넘어서 컨텐츠의 키워드, 주제, 아니면 다양한 정보들을 입력해서 컨텐츠를 직접 검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는 저희가 매월 멀티미디어는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특징상 시의성이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시즌에 이 뉴스가 굉장히 효과적이기 때문에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매월 업로드 되는 것이 아니라 매주 3편씩 업로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0년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선언이 되었을 때 관련 뉴스들을 학원 레벨에 상관없이 많은 학원들이 굉장히 그 컨텐츠를 많이 사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즉 학원들은 트렌드에 맞게 아이들에게 좋은 컨텐츠를 선별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제휴 컨텐츠들도 저희가 신강 교재가 나올 때마다 꾸준하게 업로드가 되고요. 시즌별로 추천 컨텐츠들 그리고 키워드를 클릭만 해서 해당 키워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양질의 컨텐츠를 쉽게 사용해서 찾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컨텐츠 상세 보기 안에서는 컨텐츠를 이전처럼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미리 듣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자세한 정보들도 주제를 넘어서 워드 카운트를 포함한 문장수, 문단수, 단어수까지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전처럼 다운로드 받는 방식이 아니라 내 컨텐츠에 담기 기능을 통해서 이 컨텐츠를 나만의 리스트에 저장할 수 있어요. 자, 또 다시 소나 선생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소나 선생님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많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리고 이 컨텐츠가 어떤 컨텐츠인지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선택한 컨텐츠가 우리 아이들에게 맞을까 또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온라인 프로그램, 수업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내가 컴퓨터를 좀 좋은 거를 사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하실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추천 컨텐츠 기능을 통해 학원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저희가 추천드렸을 때 좀 더 빠르고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희가 이제는 학원들의 조회수 형태로 추천을 드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누적에서 누적 가장 많이 활용된 컨텐츠, 누적 아이들이 가장 많이 사용했던 컨텐츠, 이런 형태로 학원들에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컨텐츠 상세 보기를 통해 이전 굉장히 고전적인 방식의 이제 멀티미디어 수업은 영상을 보고 스크립트를 가져와서 학원에서 직접 컨텐츠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이 직접 영상을 편집하는 기능, 이제 편집한 형태로 수업을 진행했다면 저희는 보다 자세한 정보를 학원에 제공함으로써 학원이 어떤 주제가 있는 컨텐츠인지, 이 컨텐츠 레벨이 어느 정도인지, 이 컨텐츠의 러닝타임이 얼마 정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워드 카운트와 저희가 임의로 배정한 레벨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과 레벨이 잘 맞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별도의 다운로드나 설치형이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PC에 용량이 클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인터넷만 잘 되면 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본사에서 이거를 런칭하고 테스트를 했을 때 휴대폰 테더링으로도 많이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 말은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스피드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구동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굉장히 오래된 윈도우 XP와 같이 오래된 운영체제에서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제가 많이 학원들을 만나본 결과 윈도우 XP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컴퓨터에 대한 부분도 염려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메인 수업 준비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요. 수업 준비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앵커 플레이어를 화면에 띄운 상태에서 수업 준비라고 쓰여있는 가운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수업 준비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수업 준비는 저희가 준비한 유인물 보시면 수업 준비를 1부터 5단계까지 순서별로 정리한 페이지가 있을 건데요. 보시면서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수업 준비는 청록색 수업 준비 아이콘을 클릭하면 시작이 됩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업 준비는 총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학원의 스타일에 따라서 간편 수업을 준비하시거나 심화 수업을 준비함에 따라 1부터 4단계 혹은 1부터 5단계까지 선택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단계는 매우 간단합니다. 수업 이름을 입력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3월 24일 서울이라고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입력을 했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컨텐츠 선택을 할 텐데 사실 이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16,000개의 리스트를 보신다면 머리가 아프겠죠.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또 검색을 하거나 내가 선택한 컨텐츠를 또 마우스 휠을 올려가면서 찾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선택하는 이 화면 안에서는 앞서 클릭했던 내 컨텐츠 담기에 담았던 컨텐츠만 우선적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즉, 내 컨텐츠 안에 있는 컨텐츠만 컨텐츠 선택이 가능하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수업을 구성함에 따라 우리는 교재 베이스로 해요. 근데 아이들이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하게 동요를 불러서 집중하고 수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픽 더 스트로베리라는 키즈송을 먼저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메인 진도를 나간 Read It 250이라는 교재를 넣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원에서는 키즈송을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노래를 따라하고 뭔가 좀 집중이 된 상황에서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보통 저는 이렇게 구성하는 것을 1회차 수업으로 권장을 드리는 편이에요. 자, 하지만 우리가 수업을 준비하는 게 내일 수업 때문에 오늘 하루 동안 시간을 쓰는 것도 있지만 보통 커리큘럼을 구성할 때 일주일치, 한 달치, 아니면 3개월치 미리 준비하실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믹스하는 형태로 모든 컨텐츠를 쪼개서 수업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섞느냐에 따라,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서 볼륨에 따라 하루치가 될 수 있고 2회치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일주일치, 한 달치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동요를 통해서 웜업을 하고 메인 교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는 여기까지가 1회차라면 저는 한 3회차를 만들어 볼게요. 뉴스도 넣어보고요. 다른 교재도 넣어보고요. 또 뉴스를 한 번 더 넣고 마찬가지로 다른 교재도 넣습니다. 물론 저는 좀 편의성을 위해서 3회차 정도로 만들긴 했는데 학원 입장에서는 교재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키즈송이라든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섞음으로써 조금 더 아이들에게 재밌는 수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3단계가 기본 과정이라고 안내를 드렸죠. 여기까지 수업 준비를 완료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완료하게 됐을 경우에는 컨텐츠를 섞어서 플레이어를 재생하고 여러 가지 어학 기능을 사용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단계, 5단계에서는 단어장을 직접 만들 수 있고요. 딕테이션 페이퍼도 직접 학원에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심화 단계까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계 복화 준비를 클릭을 하면 제가 방금 선택했던 전체 유닛 리스트를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픽 더 스트로베리 안에서 제가 단어를 그냥 랜덤으로 클릭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클릭을 했습니다. 자, 이전에 에듀 플레이어 사용했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단어장을 만드는 방법이 비슷하죠. 대신에 우리는 그 다음에 단어를 직접 입력하거나 드래그해서 뜻치기를 누르거나 더블 클릭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뜻을 자동으로 넣어 드립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해당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품사의 뜻을 저희가 자동으로 넣어 놓은 것이고요. 아이들 레벨의 오름에 따라 아이들이 여러 가지 품사의 뜻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느낄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예를 들면은 레벨 낮은 아이들은 프레젠트라는 단어를 보통 명사형인 선물이라고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레벨의 오름에 따라 동사에 발표하다 아니면 형용사로서 현재이라는 뜻을 아예 점차적으로 배우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뜻을 추가하면 클릭만 하면 자동으로 뜻이 추가됩니다. 이전 방식에서는 뜻을 클릭을 하면 뜻이 교체됐었는데 이제는 클릭만 하면 뜻을 추가할 수 있고요. 이렇게 워시의 워시드처럼 동사를 형용사 형태로 분사형으로 쓸 때도 이 뜻에 맞게끔 자동으로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은 아직 레벨이 낮기 때문에 명사를 단수형으로 동사를 동사 원형으로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단어도 수정이 다 가능해요. 수정하고 엔터키를 누르시면 뜻도 자동으로 매칭이 될 겁니다. 이런 형태로 보다 쉽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단어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유닛의 복화를 만들고 저장하고 다음 유닛을 순차적으로 작업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딕테이션 5단계로 넘어가면 5단계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에듀 플레이어와 마찬가지로 랜덤 선택 기능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추가된 부분은 복화 단어 불러오기를 클릭을 하시면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복화 리스트인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딕테이션 형태로 블랭크를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런 형태로 똑같이 일어나는 학습을 복화와 딕테이션 연결을 할 수도 있고 숫자를 임의로 늘려서 블랭크 더 많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블랭크를 많이 늘리는 사용처는 보통 교재 컨텐츠 아니면은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신을 위해서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내신 교과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암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블랭크를 최대한 늘려주고 나서 적용을 눌러주면 모든 문장들이 띄어쓰기 정도만 표기가 되고 다 블랭크 처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수업 준비 완료. 그 다음에 저장까지 눌러주시면 3월 24일 서울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을 때 제가 공유 기능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만든 수업에 옆에 점 3개 있는 거 보이시죠? 얘를 클릭을 하셔서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면 공유 폴더에 3월 24일 서울이라는 수업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A 선생님이 공유 폴더에 올리시면 B 선생님이 들어가셔서 이거를 가져오기 눌러주시면 다시 내가 가져와서 내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요. 또 가져온 수업을 가지고 임의로 에디팅도 할 수 있습니다. 복화 같은 경우에는 A 선생님이 만든 수업을 내가 사용할 때 복화가 좀 많으면 좋겠다. 이 복화는 우리 아이들이 굳이 암기를 안 해도 되겠다 싶으시면은 그 부분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학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가치와 자산이 늘어난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데이터들은 모두 다 학원에 귀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이거를 빼서 다른 학원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학원의 자산이 이 안에서 쌓여간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준비한 수업을 더블 클릭하시면 리스트를 볼 수 있어요. 제가 만든 선택한 컨텐츠 리스트를 볼 수 있고 저희가 아까 스트로베리라는 컨텐츠에 대해서만 워크시트를 만들었죠. 복화시험지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선택한 단어를 통해 학원은 단어 시험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도 사실 10년 전에는 대전에 살고 있는데 10년 전에는 저도 강사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사실 강사들이 해야 하지만 쉽지만 귀찮은 것들 중 하나가 단어 시험지 만드는 일이었어요. 이제 워드나 한글에 표를 만들고 한쪽 열에 한글을 다 내가 입력해 줘야 되고 이걸 아이들이 프린트를 받아서 영어를 쓰는 방식이었죠. 이제는 클릭만으로 단어 시험지를 자동으로 만들어서 프린트가 가능하고요. 학원 로고도 추가적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시험지를 객관식으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듀플레이와 똑같은 기능이라면 이제는 저희 예문 빈칸 쓰기형, 반복 쓰기형이라는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좀 쉽게 설명드리기에 제가 혼합형을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혼합형을 클릭하고 워드로 불러오면 단순히 지루한 표 형태의 영한 쓰기, 한형 쓰기가 아니라 이제는 아이들에게 좀 버라이어티한 단어 시험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 안에서 보시면 지금 5번, 6번 시험을 이제 주목해 주시면요. 한글 문장을 아이들이 읽고 이 문장을 영어 장문 형태로 쓰게 되는 거예요. 보시면은 픽처, 블랙베리라고 2번 쓰면 되겠죠? 이런 형태로 아이들이 단순히 영한 한영어로 시험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좀 더 많이 하면서 활용에 대한 것들을 거쳐서 단어 시험을 보게 된다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딕테이션도 클릭을 하면요. 똑같이 이런 형태로 프린트해서 학원이 단어 시험을 볼 수 있고요. 로고 기능, 그 다음에 딕테이션 안에서 첫 글자 힌트 보기 기능도 그대로 구현이 되었습니다. 로고 들어가고요. 앞에 단어의 첫 번째 스펠링을 힌트로서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스크립트도 똑같이 학원에서 이제 인쇄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멀티미디어 컨텐츠 안에서는 한글 스크립트도 같이 제공하고 있어요. 그 네 번째로는 학원 단어장으로 보내기 기능이 있는데요. 학원 단어장으로 보내기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이 만든 단어장이 앵커 잉글리시 안에 있는 복화학습에서 단어 리스트가 그대로 전송이 되고요. 이걸 가지고 우리 아이들은 온라인 학습으로서 학습과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앞서 설명드렸던 연계 과정이 이러한 과정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학원이 수업에 사용했던 컨텐츠를 통해서 리스닝 학습을 하고요. 스피킹 학습을 하고요. 만든 복화를 가지고 아이들은 온라인으로 복화 학습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수업 시간에
첫 번째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복합시험지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딕테이션을 통해서 조금 더 확장된 학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 갖고 계신 자료이실 거예요. 수업 이름을 만들고요. 컨텐츠 선택을 하고 내가 선택한 컨텐츠에서 유닛을 선별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셔도 활용은 가능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수업을 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잘 이해는 체크도 해야겠죠. 체크 학습을 해서 복화나 딕테이션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수업에 필요한 모든 기능들, 최대한 모든 기능들을 제공하는 바로 앵커 플레이어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아 선생님을 돌아가 보면요. 수업을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교재 베이스 수업이었다면 책을 펴서 같이 본문을 읽고 필요한 문장이나 문법에 대해서 판서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정확하게 구성하는 게 좋을까? 두 번째로는 우리 학원에는 강사 선생님들 많은데 모든 선생님들이 수업을 다 준비하는 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세 번째로는 좀 많이 귀찮은 일들 중 하나인 시험지를 일일이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있진 않을까? 네 번째로는 아이들이 사실 요즘은 학원이 랩실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도 있지만 시수 때문이라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랩실을 선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수업 때 했던 거를 그대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첫 번째, 수업을 구성하실 때 단순히 멀티미디어만 사용해서 아이들의 재미만 주는 것이 아니라 교재만 제공을 해서 딱딱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적절하게 믹스해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두 번째, 같은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끼리는 서로 만든 수업들을 쉐어하고 공유받은 것들을 별도로 수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업에서 배웠던 본문에 있는 단어, 본문에 있는 스크립트를 여러 가지 단어 시험지라든지 딕테이션 시험지 형태로 인쇄를 해서 수업 때 테스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만들었던 단어장은 앵커 플레이어에서 앵커 잉글리시 번역기 기능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수업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인터넷 창으로 넘어갑니다. 지금 아까부터 화면 우측에 주황색 아이콘 보이시나요? 이 주황색 아이콘은 우리가 어느 페이지에 가더라도 우리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이걸 마우스를 갖다 대면 앵커 플레이어 로고와 함께 아이콘 확장이 되는데요. 얘를 클릭하면 플레이어로 바로 연결이 될 거예요. 지금 현재 제가 만들었던 3월 24일 서울이라는 수업을 클릭을 하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시면 수업에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영상을 재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 중 하나가 재생, 일시정지, 문장 넘기기, 문단 넘기기 혹은 배속 정도가 많이 사용하는 기능일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똑같이 영상을 재생하고 일시정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아래에 배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다음 문장 아이콘, 이게 다음 문장을 넘어가는 아이콘이고요. 이거보다 하나 더 많은 거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는 아이콘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에듀 플레이어처럼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단축키 지정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딱 봐도 옵션처럼 생긴 아이콘 보이시나요? 아래에.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단축키 정보들이 나와 있습니다. 단축키는 기존의 에듀 플레이어 안에서는 양손을 통해서 작업하는 것이 가장 쉽게 만들어 놨는데요. 사실 학원을 쓰다 보면 선생님이 판서를 하면서 조작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 양손으로 조작하는 게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자막을 단축키를 한쪽 손으로 다 몰아놨습니다. 이 부분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또 학원 입장에서는 청취자컴이 효율적으로 단축키를 몰아주는 건 좋은데 우리 선생님들이 적응하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편집이라는 기능을 클릭을 하시면 단축키를 별도로 변경할 수 있고 그 밑에 9버전 단축키를 클릭을 하시면 기존 에듀플레이어 단축키로 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원하는 방식대로 단축키를 사용할 수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영상을 재생할 때 영상만 재생하거나 아니면은 자막과 함께 영상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화면만 띄워놓고 영상을 재생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도 기본 기능과 똑같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면 안 되겠죠. 저희가 한글이라는 아이콘이 있어요. 자막 화면에서만 제공되는 한글인 아이콘이 있는데 한글을 클릭하면 한글 자막을 경기에서 제공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사실 교재 컨텐츠는 우리가 따라 읽고 말하기보다 아이들의 독해력 향상에 좀 목적을 둔다면 멀티미디어 컨텐츠는 독해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그 원어민이 말하는 음성, 원어민이 쓰는 표현들을 잘 듣고 말하는 데 포커스를 둔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저희는 멀티미디어 콘텐츠 안에서는 한글 자막을 모두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화면처럼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해 재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었던 그 딕테이션도 블랭크 B를 클릭하면 딕테이션 화면으로도 자막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 이전엔 저희가 스페이스바 버튼을 통해서 패턴 이동 학습을 진행했었는데요. 패턴 이동 학습도 조금 사용하기 어려우셨을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계속 눌러야 되는데 계속 눌렀을 때 우리 학원에 사용하는 방법과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화면 아래에 있는 이 버튼을 현재 문장 반복 기능 키를 클릭을 하시거나 현재 문장 반복이면 한 문장이겠죠. 그래서 숫자키 1번을 누르면 기능을 켰다 껐다 할 수 있어요. 키고 재생을 누르면 그래서 1, 2, wash them up 나오고 정지하고 아이들에게 따라하게 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정지하고 또 아이들에게 흔히 얘기하는 repeat after me 라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여드렸던 픽터 스트로베리 같은 경우에는 보다 레벨이 낮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제가 선택한 이 뉴스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레벨이 좀 많이 높아요. 뉴스이기 때문에. 근데 이 문장을 우리가 1번부터 전체 30문장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하면 제일 좋겠죠. 예를 들어 이 안에서 우리가 한 두세 문장만 하루에 조금씩 연습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 선택 문장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기능을 다 빼고요. 클릭을 하고 전체 선택을 해제하고 내가 우리 아이들과 오늘 연습할 4개 문장만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완료. 그 다음에 영상을 재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딱 선택한 문장만 재생할 수 있고요. 이 안에서도 조금 어렵다 생각하는 문장들은 선택 기능에서 또 제외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썼던 기능은 만약에 우리가 껐다가 다음 시간 하면은 또 다시 선택을 해야 되나요? 생각하실 수 있겠죠? 껐다가 다시 똑같이 이전 했던 것을 그대로 갖고 옵니다. 그래서 매번 기억할 필요 없이 세팅한 상태로 그대로 수업에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다시 픽더 스트로베리 넘어가면요. 복화를 클릭을 하면 이전 에듀 플레이어처럼 단어를 읽어줄 수 있습니다. 읽어줄 수 있고 아래에 몇 번 들려줄 것인지 몇 번, 몇 초 사이에 들려줄 것인지도 다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과 마찬가지로 스페이스바 재생키를 통해서 단어 재생과 정지를 할 수 있고 아이들 레벨에 따라서 숨기는 것도 가능해요. 숨길 때 같이 숨겨주면 아이들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래서 플레이어도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면 기존에 원래 에듀 플레이어 서비스에 썼던 영상과 자막과 스크립트 화면 기능을 넘어서 이제는 단축키 같은 경우에서도 한 손으로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특별히 추가된 선택 문장 기능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문장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교재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나갈 진도가 있지만 멀티미디어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유닛에서 2개 문장이나 3개 문장만 수업 시작할 때 바로 연습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단어학습 기능을 통해서 만들었던 단어를 재생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아 선생님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을 재밌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수업을 재밌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내가 사용할 이 프로그램이 조금 쉽게 내가 쓸 수 있을지, 네 번째로는 이 수업이 재밌고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내가 쉽게 쓰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효과가 있을까? 라고 고민을 하실 텐데 첫 번째로는 재밌게 하는 부분들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컨텐츠 중에서 학습 가치가 있는 컨텐츠를 저희 본사인의 컨텐츠 팀이 선별해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컨텐츠에 대해서는 재밌는 수업을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여러 가지 어학 기능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서 설치를 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웹페이지 안에서, 하나의 사이트 안에서 준비와 진행까지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사용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만든 매뉴얼을 배포해 드리기 때문에 역시 학원에서도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수업 이후에는 만든 워크시트, 그다음 앵커 잉글리시 온라인 학습을 연계함으로써 학습, 복습, 테스트까지 모두 단계별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앵커 잉글리시 연계 학습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앵커 잉글리시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학습 관리에 숙제 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원하신 학급을 선택하고요. 보통 제가 1년에 평균 만나는 원장님이 한 25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존 학원 원장님들, 신규 원장님들. 그래서 제가 기존 원장님들한테 받았던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을 신규 원장님들께 안내를 드렸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던 것들은 저는 온라인 학습을 퍼니스트 다음 단계부터는 하루에 리스닝 하나, 스피킹 하나, 복화 하나 이런 식으로 학습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리스닝 하나, 스피킹 하나, 복화 하나 이렇게 세팅해 주시고요. 아까 썼던 빅터 스트로베리가 있죠. 얘를 수업에 대고요. 그러면은 리스닝, 스피킹 같이 들어가겠죠. 복화도 앵커 플레이에서 만들었던 빅터 스트로베리 선택합니다. 그 다음 얘를 같은 날짜에 숙제를 내주게 되면 우리 아이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리스닝, 스피킹, 복화까지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보통 커리큘럼이나 진도표를 짤 때 주차별로 어떤 유닛을 나갈지 어떤 학습을 할지 보통 정하고 진행을 하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도 진도표랑 똑같이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배정한다 이해해 주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일을 선택하실 때도 학원 요일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복화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하지 않는 날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이 집에서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앵커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화면처럼 컴퓨터를 통해서 학습도 가능하긴 하지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통해서도 별도의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저희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 후에 우리 아이들이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연계 학습도 소개를 드리면 앵커 잉글리시 통해서 교실 영어 이후에 랩실이나 숙제 형태의 학습이 가능하고요. 수업 때 배웠던 모든 멀티미디어 컨텐츠, 교재 컨텐츠를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수업, 온라인 학습, 연계된 부분을 통해서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앵커 잉글리시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뿐만 아니라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통해서 별도 앱을 설치 후에 학습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앞에 설명드렸던 소리 영어, 그 트라이앵글, 서클처럼 듣고 말하고 복화 이 3단계가 유기적으로 돌아가는 학습입니다. 그래서 리스닝, 스피킹, 복화 형태로 제공하고 있고요. 중학생들 아이들을 위해서 엑스트라 형태로 듣기 평가 형태를 저희가 매해 4월달, 9월달에 있는 듣기 평가 이후에 해당 시험들을 업로드를 해서 아이들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관리자 기능이에요. 자, 앵커 플레이어 안에서 관리자라고 쓰여있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지금 마스터 플레이어는 원장님 아이디라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레이어 2부터는 선생님 계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급에 선생님을 배정하는 것처럼 플레이어에 선생님을 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정된 플레이어를 선생님이 로그인하게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정 클릭을 하시고 아이디를 입력하고 배정을 하시면요. 이제는 이 CH 아카데미라는 계정을 통해서도 앵커 플레이어 로그인과 접속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사분들이 있는 학원에서는 꼭 배정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 선생님 계정을 통해서도 이 앵커 플레이 아이콘을 클릭해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은 샘플 버전, 외부 버전이기 때문에 계정이 10개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기본 학원 계정들은 원장이 하나, 그 다음에 선생님 3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